Women and Children First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Women and Children First 말 그대로 여성과 어린이들을 먼저 구하라 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는 표는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던 사람들의 생사입니다. 그걸 이제 등급별로 객실 등급과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어린이냐 성인이었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크게 다시 한번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여드릴 것이고, 여기 보다시피 저희가 다시 알로 그린 그림까지, 그리고 도대체 GG 플롯을 이용해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첫째 토탈에서 109명이 어린이가 탔었고, 여성이 425명, 남성이 1690명, 그 다음에 전체 2224명이 탑승했었다. 그리고 그 중에 뭐 20몇 퍼센트가 이제 그 생존을 했는데, 뭐 등등등의 이야기들을 여기 이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보시면 이배입니다. RMS 타이타닉 departing Southampton on 10th of April 1912 1912년 4월 10일 사우댐프턴을 출발하는 타이타닉호의 모습입니다. 아주 유형이 당당하죠. 그런데 그 재원을 살펴보면은 그 소유자는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배 그 선박회사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영국의 리버풀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바로 이제 처녀 항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제가 요거 자료 얻었던 게 2015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8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 110년이 다 돼가는 그런 배고, 딱 닷새 운행을 한 거죠. 인 서비스 딱 닷새 있었고, 그 다음에 운명은 어떤 운명가 되냐면 배 시간으로 밤 11시 40분에 빙산을 들이받고 4월 12일 이제 11시 40분에 이제 빙산을 들이받고, 그 다음에 2시간 40분 후에 이제 침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상태는 물론 당연히 지금 밑에 빠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굉장히 나머지 뭐 제가 다 아주 전문 용어로 해서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 이제 뒤에 커패시티라고 나와 있는 게 보면 2,435명을 승객을 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승무원이 890명, 그래서 총 3,327명을 태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2,224명이 승선을 했는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명정은 1,178명을 태울 수 있는 수준만 는 정도만큼의 그 구명정만 이제 세워놨다. 이게 좀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연히 거기에 붙어 있는 게 규제라는 겁니다. 규제를 뭐 풀어야 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안전에 관한 규제를 푸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수차례 증명이 됩니다. 그럼 누가 이 규제를 이렇게 풀어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이 배의 실질적 오너가 누군가를 뒤져보는 것과 같은 일이죠. 화이트 스타 라인의 주인의 주인을 이제 찾아보면 결국 JP 모건으로 귀착된다는 게 이 위키백과의 얘기고, 거기 나온 얘기에 의하면은 1902년에 JP 모건과 그 회사에서는 그 인터내셔널 IMMC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그 돈을 대었다. 그리고 IMMC에 종속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자회사들이라고 할까요? 자회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화이트 스타 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타닉의 1912년도에 빠지기 전에 1913년에 이제 JP 모건이 죽으니까 IMFC 입장에서는 그 당시가 이제 굉장히 곤란한 시기였다. 뭐냐면 1915년도에 소위 이제
파산 방지법이 나오기 전 거기에 이제 적용을 받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힘들었겠죠. 당연히 천국에 배가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그러면 누가 과연 그 규제를 푸느라고 로비를 했겠는가? 답이 이제 보이는 일이죠. 이 배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엄청난 규모의 이제 터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승객들 타는 방들, 그 다음에 연회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얼마나 크냐. 이게 한번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아까 이 터빈들 돌아가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엄청난 규모라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를 이 사람 하나하고 비교해 보면은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 아까 그 사람이고요. 자동차고요. 버스고, 그 요즘 큰 비행기 중 하나 이제 에어버스 A380. 자, 그거보다 이렇게 큽니다. 물론 최근에 가장 큰 뭐 크루즈라고 하는 이제 퀸 메리 2호에 비하면은 뭐 아직 좀 작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당시 1912년에 선박으로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배를 그들이 띄웠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신문에 났던 겁니다. 뭐 이제 서로 시차가 있으니까 시차 그러니까 4월 13일에 떠나서 4월 20일에 뉴욕에 도착한다. 그래서 하는 그런 이제 아까 나왔던 IMMC 인터내셔널 머컨타일 머린 시 라인스 코퍼레이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 이게 경로입니다. 움직였어야 되는 경로. 사우댐프턴을 출발해서 쉘브르에 들렀다가 퀸스타운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뉴욕으로 이제 가는 중에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졌던 거죠. 그런데 제이 테이어라는 분이 이제 스케치를 했어요. 스케치한 그 그림에 의하면은 요런 과정을 갔다고 합니다. 부딪히고 그 다음에 빠져가고 침몰하고 그러더니 이제 두동강이 난 거죠. 두동강이 나고서 쭉 빠져 들어갔다 선수가. 그 실제로 타이타닉하고 부딪혔다는 그 빙산을 또 촬영한 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 아침에 촬영한 그 빙산이고, 그 다음 이 독일 신문에 실렸던 그 아침 이제 사진과 이제 그 기사들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그러니까 여기 같이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필사적으로 노를 젓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제의 이제 그 구명정인데 이제 이거 뭐 콜랩서블 라이프보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이거 다 제대로 태우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혹시 누가 더 타면은 이 배가 빠지지 않을까 해서 여기 달라붙는 사람들을 밀어내기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탑승한 사람들 인원만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 3분의 1 수준밖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결국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로비가 들어먹었기 때문이었고, 거기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탑승 승조원들,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들의 그 역할에 있어서 훈련도 소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구조에 대한 뭐 이런 비상사에 대한 대비한 훈련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교육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로비까지 이제 벌리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들이 바로 이렇게 선박 회사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글들이, 자 여기 보시죠. 타이타닉 디자스터, 타이타닉 그 대사고에 대해서 이 공공 서비스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거에 대한 그 신문에 난 글들이죠.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US 이제 상원에서 4월 19일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구조한 승객들 구조해서 들어온 카퍼스리어가 뉴욕에 도착하고 나서 하루 뒤 당장 금방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읽어보면 대략 이게 또 여기 JP 모간하고 연결이 되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JP 모간 즉 타이타닉의 궁극적인 소유자인. 그래서 그리고 이제 JP 모간은 이제 철도 그 당시 제일 대표적인 운송수단인 철도의 타이쿤, 철도 재벌인 이게 여기 내용이 그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에 의해서 뭔가 부정한 일들이 저질러진 게 아닌가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구명정에 필요한 구명정에 관한 규정이 그 적절치 시대에 착오적이고 적절치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구명정이 제대로 제대로 태우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거의 필요한 승무원이 제대로 타지도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또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조사에서는 한번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모든 사건에 관련된 자들이 표준적인 관행은 제대로 따랐기 때문에 사고가 제가 이제 신의 그러니까 하늘 탓을 하는 거죠. 하늘 탓을 하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구명정이 준비됐고 구명정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 그리고 패신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여객선들이 제대로 당기면서 이 무선 장비 주변에 있었던 여객선들의 무선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었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ICSLS라는 해상 구조에 관한 국제 협약을 이끌어내는 구실을 합니다. 그게 이제 현재까지도 작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다 제안을 해놓고 나서 뭐가 터지냐면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잠시 ships carry enough life force for all aboard.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 모두를 태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구명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구명정을 모는 기술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이고 그걸 갖추는 것이, 그래서 이게 ICSLS라고 합니다. 이게 1914년에 통과가 됐는데, 알다시피 전쟁 기간에 이제 그걸 제대로 못하다가 1974년에 약간 수정된 버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결국은 새로운 이제 Rules for Life Saving Appliances, 바다에서 생명 구출하는 데 대한 규정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다음 그럼 그 배에서 실제로 이 룰이 적용됐는가? 물론 이제 구출하느라고 노력을 해,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소위 우리가 신사도라고 내세우는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출하라 하는 이 원칙이 적용됐을까? 그래서 데이터가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타닉에 관한 데이터들은 또 우리 데이터 과학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면 전체 2224명 중에 710명이 구조됐기 때문에 31.9%, 아까 제가 이걸 2자로 잘못 봤습니다. 30% 정도가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중에 어린이는 109명인데 56명이 구조됐기 때문에 전체 구조 비율 30%는 훨씬 높은 51.4%가 구조가 됐는데, 여성들은 425명 중에 316명이 구조가 돼서 74%, 그러니까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잘 적용이 된 것 같다고 겉보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하고 소개를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마취우리가 세종대왕의 국민투표 자료를 겉에서 보면은 찬성이 매우 높고 찬성이 6대4 정도로 57%대 43%로 압도적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막을 보면 그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전라도, 경상도 쪽은 거의 100%에 가까운 찬성을 보이고 거친 그 땅을 가지고 들이는 거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함경도, 평안도 이쪽은 거의 100% 가까이 다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내 안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Women and Children First라는 룰이 적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20%밖에 어른들이죠. 어른 남성들은 20%밖에 구출되지 않았다. 남성 승무원은 그 남성하고 비슷합니다. 그 여성 승무원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3등 칸의 어린이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3등 칸의 어린이는 34.2%밖에는 구출이 되지 않았다. 79명밖에 안 돼요. 물론 인원이 적긴 하지만 얘들은 왜 이렇게 낮아? 하는 거에 참 의문을 품어보시고 더 심한 것은 3등 칸, 더 심하다기보다는 숫자는 되지만 125명인데 3등 칸 여성은 46.1% 만이 이제 구조가 됐다. 같은 전체 여성의 구조율에 비해서 구조된 비율에 비해서 매우 낮은 거에 대해서 좀 여기도 계급 차이가 있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저걸 우리는 이제 저렇게 그냥 손으로 하는 건 못 참죠. 데이터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좀 잘 그려봤습니다. R 가지고, R로. 근데 이건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퍼센티지를 여기다 옮겨놓거나, 숫자를 제대로, 또는 여기를 갖다가 좀, 똑같은 정보가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객실 등급별로 생존 사망률을 보면은, 자, 여기 1등석만 사람이냐는 소리가 이제 나오게 생겼죠. 1등석은 그 1등석에 이제 요거 합산해 보시면 나오는데 1등석의 사망 생존율은 62.5%, 나머지 그다음에 2등석만 해도 41%가 되는데 3등석과 승무원들은 그 4분의 1이 채 4분의 1 정도밖에는 생존하지 못했다. 그다음 요걸 그래서 그 규모, 이거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런 게 바로 모자이크 플랫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규모도 파악하면서 그 각 속성별로 생존 사망을 알면서 여기다 제가 이제 저까지 붙여놨습니다. 요게 40%구나. 요게 25.2%가 이런 걸 갖다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요거는 뭐 여기 같이 나오니까 지금 다시 붙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생존 여부, yes가 있죠. 그래서 규모는 이 승무원들이 매우 많다는 걸 여러분들 이걸로 요게 기니까, 그러니까 그 규모로 따져보면은 이 친구들이 빼보면 얼마예요? 40%가 넘어요. 40%가 넘도록 많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등석과 2등석의 요 비율 14%밖에 안 되지만 이들은 상당수가 이제 생존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지 못했다. 그걸 갖다가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하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 숫자를 제가 보기 위해서 이게 놓은 거지만 비율로 보는 게 이제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 78.8%가 죽었는데 남성들의 경우는, 여성들의 경우는 73.2%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역시 인원에 있어서 차이가 크니까 모자이크 플러스로 비교를 해보면은 남성들이 여기 압도적으로 좀 많은데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여성들이 그래도 이 중에서 73%가 생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 봐서는 상당히 그 납득이 가는데 Women and Children First라는 게, 그리고 어린이는 워낙 적습니다. 어린이 워낙 적어서 그 중에서 52%가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성인들의 생존율에 비해서는 높지만, 성인들의 생존율에 비해서는 높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이렇게 저걸로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객실 등급별 생존 사망률을 보면 이게 이제 좀 우리를 좀 분노하게 하는 거죠. 1등석에선 대부분 다 살았습니다. 97.2%. 여기 돌아가신 사람들 중에는 남편과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끝내 안 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다 탔는데, 자, 그리고 2등석도 대부분 살았는데 3등석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3등 칸에서는 반도 못 살았습니다. 반도. 그 다음에
크루는 이제 워낙 인원이 23명밖에 안 돼요. 여성 크루는 여성 승무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 이걸로 그려보면 모자이크 플러스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나죠. 보다시피 이렇게 얇습니다. 여성들 많이 살았지만 이 여기서 좀 우리를 좀 화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아놨잖아요. 못 올라오게 막아가지고서 더욱더 희생이 컸던 거죠. 아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이제 살펴보면 여기 3등 칸이 크루 중에는 없으니까요. 중에 당연히 이제 승무원 중에는 없으니까 이제 여기 해당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빼면 되는데 1등 칸과 2등 칸의 어린이들은 다 살아났는데 3등 칸에서는 3분의 1밖에 못 살았습니다. 3등 칸에 제일 많았잖아요. 제일 많았는데 그래서 그걸 모자이크 플랫을 보면 너무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3등 칸에 탑승했던 어린이들은 무려 70, 전체 어린이들 중에 70%가 넘는 중에서 27명만이 살아남았다. 전체 약 몇 명이요? 79명, 80명 가까이 되는 중에서 27명밖에는 살아남지 못했다. 여기서도 역시 Women and Children First는 적용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계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 태종조에 나오는 거죠. 태종이 이제 세금 빨리 갖고 와라, 빨리 올려와라 해서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경상도의 조은선, 요거 이제 세금을 나르던 겁니다. 조은선이 침몰해가지고서 죽은 사람이 있는 거. 한 1000명 이상 죽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찾으러 갔더니 이 책임을 추궁할까봐 섬에 의해서 다 도망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듣고 탄식하기를 책임은 내게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러한 사고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임금한테. 그래서 모든 책임의 그 끝은 통치자한테 간다는 것을, 그래서 쌀은 비록 많더라도 아까울 것이, 잃어버린 것이 많더라도 아까울 게 없는데 사람 죽은 것이 대단히 불쌍하다. 그 부모와 처자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육로로 운반하면 어려움이 더 심하다고 그랬더니 육로로 운반하는 것의 어려움은 소나 말의 어려운 것뿐인데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상당히 피를 많이 뿌린 태종인데도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을 좀 알 수가 있군요. 자, 이것으로 Women and Children First, 타이타닉호에 나와 있는 승객들의 생사를 여부를 보고 거기다 이제 다른 변수, 계급, 그 다음에 연령, 그리고 성별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